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계 소녀 미셀 김은 또다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던 미셀을 향해 한 무리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이, 세탁소 딸. 오늘도 얼룩 잘 빼고 왔어. 그 집에서 훔친 옷으로 학교 다니는 거 아냐? 교실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셀이 자리에 앉으려 하자 몇몇이 책가방을 걷어차며 길을 막았습니다. 이 자리는 비싼 브랜드 입은 애들만 앉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미셀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빈정댔습니다. 미셀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치듯 자리로 향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면 지나가겠지.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순간 누군가 미셀의 책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너네 부모가 세탁소에서 일해서 손재주 좋지? 그럼 이거 주워봐. 교실 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미셀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쥔 미셀.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셀 김입니다. 미국 유타주의 작은 도시 카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이며 부모님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 이민자입니다. 제 삶은 평범한 미국 고등학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세탁소에서 일하셨고 저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가족과 저녁을 함께 먹고 주말에 여행을 떠나는 일은 제게는 낯선 일이었죠. 학교에서는 항상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누구와 함께 앉아야 할지 고민했고 교실에서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세탁소 딸이라는 별명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조롱이 당연한 듯 이어졌습니다. 옷을 잘못 입고 가면 너희 집 세탁소에서 안 빨았어? 라는 말이 돌아왔고 시험을 망치면 수학 문제 풀 시간에 얼룩이나 닦지 그랬냐? 는 비아냥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한 가지 저를 위로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수학을 잘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세탁소 카운터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숫자와 규칙을 맞추는 것이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저는 자연스럽게 수학 문제를 푸는데 몰두하게 되었고 공식이 딱 들어맞을 때의 쾌감을 느끼며 밤늦게까지 문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칙 연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에서 아버지가 고객들의 주문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산을 도와주고 싶어 숫자를 익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학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나중에는 학교 수학 문제집을 끼고 다니며 쉬는 시간에도 연습장에 숫자를 적어가며 논리를 맞추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미셀, 너 진짜 이상해. 왜 쉬는 시간에도 공부해? 하지만 저는 숫자가 주는 안정감 속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세탁소에서 부모님을 도와야 할 때는 손님들의 계산을 빠르게 해주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꼈고 학교에서는 공식이 딱 맞아떨어질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미셀, 너 수학 문제 푸는 방식이 독특하구나. 혹시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볼 생각 있니?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제 가능성을 봐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더 수학에 빠져들었습니다. 세탁소에서 혼자 계산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늦은 밤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강의를 찾아보며 독학했고 부모님이 지쳐서 돌아오시면 엄마 아빠, 오늘 새로운 공식 배웠어요. 라며 신나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이 더 나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세탁소 딸이 공부를 한다고? 내 부모님이나 대학 갈 돈이나 모아두라고 해. 그들은 제가 꿈을 꾸는 것조차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만큼은 저는 그 조롱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관심이 결국 제 인생을 뒤흔들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수학 경시대회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이른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면서도 불안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경시대회에 참가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세탁소로 나가셨고 저는 직접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싶었지만 새 옷이 따로 없었습니다. 평소 입던 옷을 다림질하고 단정하게 정리했지만 낡은 티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있었고 가방은 오래돼서 지퍼가 덜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시대회가 열리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바로 주눅이 들었습니다. 교문 앞에는 이미 수많은 학생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반듯한 정장 차림이거나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들 명문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었고 누가 봐도 대회에 걸맞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세탁소에서 방금 나온 듯한 차림이었고 신발도 헌 것이었습니다. 대회장에 들어서자 감독관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소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긴 참가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관계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참가자들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자리에 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참가자가 아닌 누군가를 따라온 사람 정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주눅 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도 참가자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감독관은 살짝 미간을 찌푸리더니 명단을 확인하고는 마지못해 통과를 허락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몇몇 학생들은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도 참가자야? 뭐야? 어디 학교에서 온 거야? 그들의 시선 속에는 의문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시험을 잘 치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지가 배포되자마자 저는 문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문제 풀이에 몰두했습니다. 연습장 위에 숫자를 적어 내려가며 빠르게 계산했고 공식들을 적용하며 풀이를 이어갔습니다.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숫자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문제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방해도 없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마치 게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도 모두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시험장 안의 모든 학생들은 여전히 고민하며 연습장을 뒤적이고 있었고 답안을 적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걸까? 순간적으로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빨리 끝낸 건 아닐까? 혹시 문제를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펜을 움직이고 있었고 시험장 안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천천히 문제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하며 다시 풀어보았지만 모든 답은 정확했습니다. 실수한 것은 없었습니다. 안심이 되자 저는 조용히 시험지를 정리하고 연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시험이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경시대회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평범한 학교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쉬는 시간에는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회가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일상은 조금 더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저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고 저는 그저 평소처럼 묵묵히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셀, 이번 수학 경시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더구나. 축하한다.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에도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고 그저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 입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니 제 점수는 상위권을 훨씬 뛰어넘어 대회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교내에서도 큰 자랑이라며 수상식이 있을 예정이니 학부모님과 함께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수학 경시대회에서 입상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금세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구나. 고생 많았어. 역시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아버지는 손을 잡고 기뻐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제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 생각하며 더욱 뿌듯했습니다. 학교에서 대표로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가게 문을 잠시 닫고 꼭 오세요.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순간만큼은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학교에서 듣게 된 소식은 저를 크게 실망하게 했습니다. 수상식을 앞두고 교내 게시판에 입상자 명단이 붙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아닌 다른 학생이 대표로 상을 받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찾기 위해 여러 번 명단을 확인했지만 제 이름은 아래쪽에 있었고 교내 대표로 발표된 학생은 저보다 낮은 등수를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왜 대표 수상자가 다른 학생인가요? 선생님께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셀, 내 실력은 정말 대단해. 하지만 이런 큰 행사에서는 단순히 수학 실력만 보는 게 아니란다. 저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학교를 대표해서 상을 받는 학생은 학업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해. 외부에 보여지는 이미지도 중요한 부분이란다. 그 말은 곧 제가 적절한 대표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교내 대표가 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최적의 후보를 선택했다고 했고 저는 그 기준에서 제외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일부러 가게 문을 닫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저는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어머니가 반갑게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미셀, 오늘 학교에서 상 받는 거 잘 준비됐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요, 알고 보니까 저보다 점수가 높은 학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표로 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게 문 닫고 오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정말 잘한 건 변함없는 사실이야. 엄마랑 아빠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아. 수고 많았어, 미셀.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이번에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속으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력했지만 세상은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뜻밖의 소식이 학교에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하며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몇몇 선생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미셀 김, 너에게 정말 큰 소식이 있어. 교장 선생님은 저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 교육부 장관이 너를 백악관으로 초청했단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백악관이요?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게 아니었어. 내 성적이 그냥 우수한 정도가 아니라 미국 MAA 수학협회에서 만점을 받아 전체 1등을 했더구나.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전체 1등이요? 제 점수가 높았다는 건 알았지만 전미 수학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부 장관이 내 성과를 인정하고 너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거야. 단순한 행사 초청이 아니라 대통령과 개별 면담도 있을 예정이란다. 교장 선생님의 말에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셀,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백악관에 도착하자 저를 맞이한 건 미국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미셀, 너 같은 인재가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미국 교육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대통령과 단독으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백악관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반갑다, 미셀 김.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 대통령은 저와 악수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면담이 시작되었고 대통령은 제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며 고생하시는 모습,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자연스럽게 수학에 빠져들게 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구나.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덕분이겠지.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셀, 나는 내가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래서 내가 대학에 진학하는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인가요?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노력과 재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이 끝난 후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타 대학교의 한 수학 교수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셀, 내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내가 대학에 입학하면 내 연구실에서 조교로 함께 일하지 않겠니? 교수님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별 지도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고작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한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대학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유타 대학교 교수님에게 개별 지도와 조교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작게 여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인정하는 인재였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부모님은 여전히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셨지만 예전처럼 힘겹게 일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기에 더 이상 학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즐거웠습니다. 연구실에서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수학을 깊이 탐구할 수 있었고 조교로 일하면서 새로운 연구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수학은 저에게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제 삶을 바꾸어 놓은 특별한 길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우리 딸, 요즘도 많이 바쁘지? 어머니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도 재미있어요. 교수님 연구실에서도 일하고 있고 연구하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미셀,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다 내 노력 덕분이다. 우리는 그저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세탁소 구석에서 책가방을 펼치고 수학 문제를 풀던 나날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힘겹게 다림질을 하던 모습. 아버지가 늦은 밤까지 가게를 닫지 못하던 기억. 그리고 차별과 편견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 그 모든 순간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순간 울컥했지만 울지 않으려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노을의 붉은 빛이 집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내 힘으로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 길에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베치 디보스의 회고록에도 일부 기록된 바 있습니다. 그녀는 당시 한국계 학생들이 보여준 학문적 성취와 끈기에 대해 감탄을 표하며 특히 한국 교육의 저력이 미국에서도 주목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셀 김의 여정을 통해 한국인의 저력과 한국 국적이 주는 강한 보호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의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그녀는 세계적인 수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미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인의 끈기와 실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이민자 소녀로 여겨졌던 그녀가 미국 대통령에게까지 주목받으며 대학 전액 장학금과 연구 기회를 얻게 된 것은 그녀의 노력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우수성과 한국 교육이 만들어낸 저력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차별받고 무시당했던 한국인이 이제는 오히려 세계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셀 김이 미국 백악관에 초청되어 국가적 영예를 아는 것처럼 한국인은 이제 어디서든 최고가 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의 위대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광TV였습니다.